안녕하세요. 동글의 왕초보 파이썬 동글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산술연산에 대한 강의입니다. 산술연산이 뭐냐면은 말도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그냥 덧셈 뺄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전에 우리 했었죠. 변수 a에다가 1을 대입하고 b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만약에 이 두 개 값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더하기 2 하면 3이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수학은 왼쪽에서 값을 더하면 오른쪽에 값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코딩은 약간 달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퀄 있죠, 이퀄. 이퀄은 수학에서는 같다지만 이 코딩에서는 대입연산자가 됩니다. 즉, 우측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더하는 거예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대입하는 것이 이제 이 이퀄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만약에 이 두 개 더한 값을 C에 저장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C는 A 플러스 B 하면 되겠죠? A와 B를 더한 값을 C에 대입해라 라는 뜻이죠.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C를 해서 자, 3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똑같아요. 한번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면 D를 한번 해보세요. D는 이제 A랑 B를 뺀 값. 프린트 D 하면은 마이너스 1 나왔죠.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덧셈 뺄셈 말고 또 뭐가 있죠? 곱셈 나눗셈 있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바로 해볼게요. 2는 A 곱하기 B 그리고 프린트 나누기도 같이 해볼게요. A 나누기 B 하고 프린트 2,F 프린트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파이썬의 장점이 하나 나옵니다. 자, 지금 A는 뭐죠? A는 정수형 변수입니다. 정수형 변수. 그리고 B 역시 정수형 변수죠. 그래서 나온 값을 보니까 C도 정수값이 나왔고 D도 정수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E도 이제 숫자 2라는 정수값이 나왔고, 근데 F는 0.5가 나왔어요. 0.5는 뭐죠? 실수입니다. 실수. 이게 다른 언어는 정수에서 정수를 나누면은 정수값만 나옵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정수에서 정수를 나눠도 알아서 실수값으로 나와요. 신기하죠? 이게 진짜 파이썬의 가장 큰 건 아니지만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진짜 실수인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간단합니다. 프린트하고 타입이란 게 있습니다. A는 아까 제가 정수라 했으니까 정수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F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자, A는 숫자 2니까 숫자 1이죠. 1이니까 정수형이 나왔고, 그리고 F는 실수니까 플로트형이 나왔어요. 플로트는 이제 실수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사칙연산 했어요. 간단하죠? 정말 쉬워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나누기 값만 뭐라 그러죠? 정수값만 보고 싶다. 나눴을 때 목만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습니다. A 나누기 2개 B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눴을 때 소수점은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대로 맞는지. 자, 값을 바꿔볼게요. A는 3, B는 2라고 할 때, 자, 2분의 3, 1.5니까 1.5가 나와야겠죠? 한번 비교해 볼게요. A 나누기 B 한 값이랑 두 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1.5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거는 정수형만 보여준다 했으니까 1이 나와야겠죠? 맞을까요, 과연? 자, 실행해 보니까 네, 제가 말한 대로 나왔죠. 1.5가 나오고 1이 나왔습니다. 야, 자주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정수값만을 좀 갖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전에 알려드렸던 것도 있죠. 인티형 변환. 이렇게 하게 되면은 1.5의 값을 정수값만 보여주게 되니까 똑같이 1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이 나왔죠.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곱값도 있겠죠. 제곱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A를 2번 제곱한다. 그러면은 이게 되겠죠. A와 A 곱하고 3번 제곱한다. 3번, 4번. 만약에 100번 해야 된다. 그럼 이건 100개 써야 될까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뭐 반복문을 이용하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모듈 같은 걸 쓰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프린트? 이건 제가 일부러 그냥 프린트에다 출력하는 거예요. 따로 변수를 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변수에 만드셔도 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곱하기를 두 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a 곱하기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a의 2제곱, 3을 하게 되면 a의 3제곱, 100을 하게 되면 a의 100제곱입니다. 간단하죠? 진짜 간단하죠? 어떻게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뭐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a의 웃음 표시랑 제곱하고, 이게 이제 뭐 한글이나 이런 데서 수식 입력할 때 쓰는 그런 건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런 거 대신 저거 곱하기 두 개를 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덧셈 뺄셈 알려드렸고 뭐 나누기 제곱 알려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연산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지금은 제가 간단한 것만 알려드렸고 그냥 뭐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몰라도 실행해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연산자들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희 사칙 연산할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하죠? 곱하기 나누기 하고 그 다음 덧셈 뺄셈이죠. 우선순위도 연산자도 코딩에서 연산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걸 외우고 있진 않아요. 왜냐? 물론 많은 분들이 쓰실 테지만 저 같은 경우는 괄호 하나로 이 우선순위를 다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지우고, 자, a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8의 제곱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8 곱하기 8의 제곱 나누기 3, 제곱도 있고 나누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괄호가 있고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들 수학에서 문제 풀 때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만약 모르셨다면은 이제부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코딩도 똑같아요. 괄호를 가장 먼저 합니다. 만약에 나는 제곱을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괄호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괄호 때문에 이 제곱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어차피 8 곱하기 8이 괄호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 제곱한 것을 나누기 3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다, 8 곱하기 8을 3분의 2제곱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괄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 출력해 보시면 돼요. 프린트 해가지고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디버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값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숫자 가지고만 연산을 했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문자 연산도 가능하다는데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문자 연산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문자와 문자의 합 더하기, 문자와 숫자의 곱이 가능합니다. 문자와 문자의 합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더할까요? 아니면 문자끼리 더할까요? 그럴 때는 해보면 돼요. 자, 네임이 있어요. 네임, 자, 동글, 그리고 제 age가 20이라고 할 때 이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까요? 프린트하고 name age. 자, 출력해 보면은 에러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러 보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에러에 보면은 왜 틀렸는지 나와요. 자, 지금 어디서 틀렸는지 나왔죠? 세 번째 라인에 프린트 name 플러스 age에서 틀렸다. 그리고 타입 에러가 났고, 얘는 이게 무슨 뜻이냐? 문자가 된다, 문자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스트링형이 돼야 된다는 거고, 정수형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제가 지금 네임은 문자형,
age는 정수형이라서 그렇게 더할 수 없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문자랑 숫자 더하는 건 말씀드리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age를 문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나는 이 age의 값을 바꾸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다. 여기다가 스트링을 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인트형 변환의 반대예요. 인트형 변환이 인트 괄호하고 변수였다면은 문자형 형 변환은 str 스트링하고 그 안에 변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동글하고 20이 합쳐졌죠. 여기서 20은 20 같지만 사실은 이 0입니다. 문자 이 0인 거예요.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뭘 알려드렸죠? 문자와 숫자의 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때마침 네임은 문자고 정수는 age는 숫자죠. 곱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자, 동글이 엄청 많죠? 몇 개일까요? 예. 제가 안 세봤지만 이거는 분명히 20개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 문자랑 숫자의 곱은 그 문자를 숫자 개수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어 붙여주는 겁니다. 즉, 동글을 20개를 이어서 더해준 거예요. 동글 20개를 더해준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문자열도 연산이 가능해요. 나중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 숫자 다 섞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기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전에 했던 거를 좀 같이 써볼까요? 저희가 예전에 이 출력을 받았었죠. 해보겠습니다. input first 하고 int 정수형으로 입력받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는 설명문 써주는 거라고 말했었죠. 제가 first number를 써줍니다. 똑같이 두 번째 거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입력받은 두 값을 덧셈, 뺄셈, 나눗셈 그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변수를 한번 써볼게요. a란 변수가 있고 a는 input first랑 input second를 더합니다. b는 빼주고 c는 곱해줍니다. 근데 d는 나누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A, B, C들을 출력해볼까요? 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우측에 쉘에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자, 몇을 입력해볼까요? 5랑 7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 더하니까 12가 나오고 5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두 개 곱해 35 그리고 5 나누기 7 7분의 5니까 뭐 대충 이 정도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걸 해보면은 그때 제가 포맷 스트링이라고 알려드렸죠. 문자열로 해서 출력하는 거 %d, %f 한번 그걸 해볼게요. 프린트. 자, 가장 먼저 a는 정수겠죠. 지금 보셨지만 정수가 나왔죠. 정수 실수가 나왔죠. f 이렇게 하고 바로 치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고 d. 자, 똑같이 나온지 확인해 볼까요? 똑같이 나왔는데 뭔가 좀 다르게 나왔죠. 지금 보니까 이 %f가 자기 멋대로 반올림을 해버렸네요. 소수점에서. 네, 반올림 맞죠? 순간 뭔가 헷갈렸네. 어쨌든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첫 번째 걸 보시면 두 번째 12니까 두 자릿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 자릿수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앞에 한 칸을 더 띄우는 거예요. 이 1, 2가 나와 있지만 원래라면 1, 2가 출력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칸 띄워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입니다. 앞에다가 D 앞에다가 3을 드시면 돼요. 그러면 3칸입니다. 나는 얘한테 이 변수에게 3칸을 할당할 거고 여기에다가 뭐 정수값을 넣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 건 알려드렸지만 뒤에 건 안 알려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자, 지금 제가 바꿨습니다. 이거는 밑에다 쓰고 기존 거 남겨두죠.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하고 밑에 출력을 해보면은, 자, 지금 뭔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딱 3칸을 할당했고 거기 한 칸이 비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는 05D라고 했어요. 05D.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이 5칸을 할당해요. 대신 남는 자리는 0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양의 정수였다, 즉 자연수였으면은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0이 하나 더 붙었을 겁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음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기호가 한 칸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0이 3개만 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뭐 그대로 쓰니까 그대로고. 자, 그리고 %.ef 이게 뭐냐? 소수점 두 번째까지만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 제가 말씀드리다 깜빡해가지고 이번에 산술연산 하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꽤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 큰 거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뭔가를 출력해서 보여야 될 게 있는데, 그 출력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값들만 좀 간추려서 볼 수 있거든요. 탭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 지금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뭐 산술 연산이랑 뭐 지금 프린트 추가해서 배웠는데, 이거를 잊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코딩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계속 했었고,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변수 배웠고 입출력 배웠죠. 그리고 지금 산술 연산 배웠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입출력 넣어보고 산술 연산 넣어보고 그거에 따른 다른 걸 변화시켜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직접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냥 문제 막 쓴 다음에 이거 하면 출력 뭐가 나오지? 하고 직접 출력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나오면 계속 해보고 코딩 해보고, 하드 코딩이라고 하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자기만의 코딩 노하우가.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산술 연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